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10월 18일 동화약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 보겠습니다. 코스피 0.28%, 코스닥 0.34% 오르면서 크게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오늘은 장 초반에 좀 하락을 시작하다가 장 막판에 올라가면서 마무리를 했고요. 여전히 뭔가 좀 불안한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히 기관 투자자가 코스피 위주로 좀 많이 매도를 했고요. 계속해서 기관 매수세가 이어졌던 그런 장이었는데 오늘은 또 기관 매도에 의해서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반대로 외국인이 들어왔었죠. 근데 외국인이 또 반대로 나가면서 하락을 했고요. 사실 오늘 상승 마무리했지만 크게 힘받으면서 올라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1000포인트를 탈환하는 것은 실패했고요. 계속해서 이제 보도록 하면 이 지수 자체는 아직까지도 하락 추세에 있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하락 추세의 고점을 연결을 해보면 계속해서 추세가 하락하고 있다는 게 보여지고요. 이 추세선을 넘지 못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등을 하더라도 이런 추세선을 넘지 못하는 선에서 고점이 점점 낮아지는 그런 추세가 보이고 있고요. 이번에도 V자로 반등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낙폭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V자로 올라가는 건 아니었고요. 그 절반 정도를 반등을 해주고 지금 다시 한번 하락을 하려는 또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시 자체가 지금 섣불리 반등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금리 인상, 그다음에 테이퍼링, 그다음에 물가 인상으로 인한 그 인플레이션 이런 우려 때문에 증시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해서 이제 돈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특히 주식 시장에서 돈이 많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또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을 같이 진행을 하고 결국에는 전 세계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 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현상은 이전부터 좀 예상되어 왔던 그런 움직임이었고요. 거래량 자체가 굉장히 많이 죽어 있는 그런 증시가 어느 정도 거래도 빠지고 뭔가 죽어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고점을 찍고 떨어지는 그 조정기라고 생각이 되고요. 계속해서 한번 그 입장에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이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스닥은 생각보다 반등을 좀 강하게 해줬고요. 그래도 낙폭 대비 2분의 1 정도, 절반 정도를 반등해줬습니다. 여기서는 오늘도 조금 반등을 해줬지만 확실하게 힘있게 반등하지는 못했고요. 다시 한번 크게 매도가 나왔을 경우에는 쭉 빠질 수 있는 그런 지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없이 올라온 지수는 이렇게 크게 롤러코스터 타듯이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확실히 증시 자체가 지금 분위기가 침체되어 있다, 그렇게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투자자를 보더라도 기관과 외국인이 또 양매도를 시작했고요. 계속해서 이 매수를 이어가는 그런 세력은, 의미 있는 세력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시 자체가 분위기가 썩 좋지는 않다. 그리고 이제 환율이 다시 한번 반등을 하기 시작하죠. 이렇게 딱 보기 좋게 반등할 자리에서 반등해주는, 우상향 해주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도 꾸준히 지금 상승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1200원을 이제 이번 사이클에 넘어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우리나라 증시에 메리트가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조심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지수 선물 같은 경우는 오늘 좋지 않네요. 프랑스라든지 이탈리아 모두 유럽 증시 하락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 증시도 좀 같이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채권 수익률인데요. 미국 국채금리가 또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6%대로 또 진입을 했고요. 이렇게 이제 잠깐 안정화되는 듯 하면서도 다시 이제 위로 향하기 시작하고요.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전고점을, 이 국채금리 수익률이 또 올라가게 된다면, 전고점을 돌파하게 된다면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이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에 의해서 최근에 증시가 좀 많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 지표가 많이 올라가게 되었을 때는 오히려 증시가 떨어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은 확실히 장이 안정적이지 못하고 계속해서 아래 위로 흔들면서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방향을 속단하기보다는 지금은 지켜보는 게 확실히 맞고요. 하락할 가능성이 오히려 더 크기 때문에 지금은 좀 관망을 하는 것도 괜찮다.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더라도 확실히 성장성이 있고 안정적인 기업에 투자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요 정도로 보고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화약품 보겠습니다. 350원 내려서 17,800원 마무리를 했고요. 오늘 조금 조정을 받았죠. 상승을 하다가 마지막에 좀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확실히 동화약품 같은 경우는 제약주라서 그런지 기존의 실적이 좀 받쳐줘서 그런지 주식 하락세에도 좀 잘 버티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21선 추세를 깨지 않고 그래도 21선 위에서 다 주가를 계속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의 그 박스권을 크게 돌파한 이후부터는 아직까지도 한 번도 21선 아래로 떨어진 적이 없고요. 꼬리조차도 없죠. 그래서 오늘도 딱 21선 지키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이제는 여기서 이 추세선을 그어 보았을 때 21선이 딱 비슷하죠. 지금 추세선이. 그래서 이제는 더 떨어지면은 이 추세 자체가 조금은 깨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점도 점점 높여가고 있는 그런 추세였는데 저점도 점점 높여가는 그런 추세였고요. 그래서 원래는 이 정도 사이클에서 한번 올라가주겠거니 했는데 한번 이제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일 정도에 양봉이 나오면서 그림이 아주 이쁘게 또 나와준다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죠? 여기서 이 정도 이제 양봉이 좀 나와준다면 동화약품도 추가적인 더 상승이 충분히 가능한 그런 움직임이 나올 텐데요. 지금 여기서 만약에 음봉이 좀 이렇게 나와버린다면, 아래 꼬리 달려 음봉이 나와버린다면 그림이 조금은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이제 이 정도에서 이제 횡보를 좀 오래 할 가능성도 있고요. 일단 그래도 오랫동안 뚫지 못했던 박스권을 뚫고 레벨업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쉽사리 이 아래로 16,000원 아래로는 떨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241선도 이제 옆으로 이제 누웠고요. 전체적인 이 주가가 사실 꿈틀꿈틀거리고 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지금 중요한 것은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이 좀 터져주면서 좀 위로 가줘야 되는데요. 동화약품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천식 치료제, 그러니까 물고망촌이나요? 그 이름이 또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 천년 치료제를 통해서 또 만든 코로나 치료제죠. 그러니까 천식 치료제인데 이제 코로나에 효과가 있어서 같이 이제 사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임상 진행 중이고요. 천식 임상도 진행 중입니다. 그게 이제 천년 치료제다 보니까 부작용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임상 이상을 사실 환자 모집 기간이 좀 길어서 이번에 이제 시작한 지 거의 이제 한 달 정도 됐나요? 그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 거기에 대한 결과를 내기까지는 사실 내년까지는 좀 가야지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올 것 같고요. 2상 이후에 3상까지도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이제 몰누피나비르죠. 거기에 대해서 효과가 조금은 떨어진다라는 소식과 함께 한국 BNC가 급락을 했었는데요. 지금 조금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 효과가 떨어진다 한들 치료제가 지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먹는 경구용 치료제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선구매 계약을 앞다퉈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르는 게 가격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제2의 차선책, 코로나 경구용 치료제 관련 기업들이 또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이제 천식 치료제, 그 중에는 이제 부데소니드라는 물질이 있는데요. 그 부데소니드는 또 이제 미국 국방부에서도 인정할 정도로 지금 임상을 진행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동화약품은 거기에 부데소니드가 직접적으로 있진 않지만 그래도 천식 치료제이기 때문에
관심을 받는 것 같고요. 확실히 이렇게 네, 뭔가 약 효과가 기대가 없고 뭐 그런 식으로 됐다면 금방 이제 21선을 깨면서 진행을 했겠지만 지금 추세를 굉장히 잘 지키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제가 동화약품을 계속 주시를 하고 있는 거고요. 주봉도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죽어 있다가 이제 좀 급등을 하고 한번 꺾었습니다. 그래서 자, 이번 주나 다음 주쯤에 한번 힘을 줘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지켜보고 있는데요. 확실히 이제 바이오 종목들이 최근에 약세를 계속 띄다 보니까 좀 조심스러운 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구용 치료제에다가 그 다음에 기존의 매출과 실적이 원래 이제 좀 어느 정도 잘 나오는 안정적인 기업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아무튼 지금 동화약품도 네, 움직임이 한번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를 했는데요. 자, 내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내일 양봉이 나오면서 위로 가준다면 추세 그대로 살리면서 진행을 할 것 같고, 여기서 좀 떨어진다면 241선까지도 떨어질 수 있는, 네, 16,000원까지도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자리다.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요. 코로나 경구용 치료제가 과연 어떤 기업에서 나올지 또 기대를 하면서 한번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